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동굴 탐험가는 가끔 동굴 내에서 인간의 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 시체 옆의 물건으로 왜 여기에 왔는지 대개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하게 너무 가벼운 차림으로 온 등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탐험하러 온 사람의 시체이다. 한 동굴에서 발견된 사체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위험한 곳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양 다리가 탈골된 상태로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R이라는 남자는 자타 모두 인정하는 사원이었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있는 그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 퇴직 후 아내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귀가하려고 한 그였지만 집까지 도착할 수 없었다.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걸어도 회사의 앞에 도착해버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1900년대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기묘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살인은 전혀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살인귀를 무서워한 사람들의 공포로 인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대로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과학자는 말한다. 지구가 생긴 것은 불과 1, 2주일 전이라고. 더욱더 과학자는 말했다. 인간이 생긴 것은 2, 3일 전이라고. 그 이전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은 방대한 실험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고. 다섯 번째 이야기. 1992년 로스앤젤레스행 725편. 이륙 중인 이 여객기가 혼란에 빠졌다. 좌석의 한쪽을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비행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기내를 필사적으로 찾던 객실 승무원들은 사라진 승객들의 좌석에 메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스스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도중에 내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10년 정도 전 미국 유타주에 사는 릭이라는 소녀는 야구공을 갖고 싶기는 했지만 돈이 없었다. 릭은 장난으로 신, 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다음날 집에 현관엔 볼링공이 있었다. 그것을 본 릭은 무심코 신, 이게 아니야 라고 외쳤다. 다음날 독일어로 미안, 잘못했다 라고 쓰여진 메모 용지가 현관에 붙여져 있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군장품점에 나온 군복 중에는 죽은 병사의 전투복도 가끔 섞여 있다. 어느 매니아가 구입한 미제 군복에도 누군가 입었다가 총에 맞은 것 같은 갈색 얼룩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옷을 산 그날에 계급장을 군복에 달아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에 어느 군인이 나와 계급장이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가 꿈에 나온 병사가 말하는 계급장을 사서 옷에 달자 다신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10년 전 프랑스의 레포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볼링장에서 라세는 최고로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공이 스트라이크를 달성했던 것. 이것에는 본인도 친구들도 대응분하였다. 그러나 행운의 볼링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볼링공은 끝내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벨트 컨베이어로 옮겨져 온 것은
새까맣게 탄 무수한 야구공이었던 것이다. 9번째 이야기. 카렌드 일가는 가족여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늘에서의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이륙하고 수시간이 지난 후 외아들 케니가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천사야. 그 말을 들은 모친이 창밖을 바라보니 오싹한 표정의 남자가 등에 있던 날개를 펄럭이며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10번째 이야기. 치바현 소데가우 라시의 어느 맨션의 1층에 사는 사토상에게 어느 날 아침에 경관이 방문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긴장을 했지만 용건은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빌려주십시오 라는 사소한 것이었다. 사토상은 경관들에게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빌려주었고 그들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씻어서 되돌려 주었다. 맨션에서 투신 자살이 있었던 일을 사토상이 안 것은 경관이 돌아간 직후였다.